자동차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어느 중고차 딜러분이 있는데 이분이 빌라보다는 아파트라는 생각처럼 모닝이나 아반떼 같은 경차나 소형 중형차엔 관심을 안 두고 그랜저나 제네시스 같은 뭐 또는 벤츠나 BMW 같은 고급 차들만 사들여서 판다면 이분이 돈벌이가 잘 될까요? 뭐 물론 딜러분 자체가 자금력이 받쳐주는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고급차 전문 딜러로 활동해도 되긴 합니다. 하지만 그건 역시 일부의 사람들일 거고요. 보통의 중고차 딜러분들은 경차부터 시작해서 소형, 중형, 뭐 대형까지 다양한 차량들을 갖고 영업하시죠. 왜 그럴까요? 좋은 차는 좋은 차대로 수요가 있고 값어치도 있습니다. 반면에 작은 차들도 수요가 많고 그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이겠죠. 우리나라에는 돈이 많은 부자들도 많지만 돈이 여유치 못한 가난한 사람들도 많습니다. 그리고 그냥저냥 먹고 살 만한 사람들도 많고요. 또 뭐 쓸 만큼 또 잘 쓰며 여유 있게 사는 중산층들도 많습니다. 소득의 차이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. 저 때는 월 몇십만 원의 소득부터 뭐 100만 원, 200만 원, 300만 원, 4, 5, 6, 뭐 700만 원을 넘어서 월 1000만 원 이상까지 버는 사람들. 정말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각자의 소득이 촘촘하게 폭넓게 다양합니다. 그 소득의 다양함을 예를 들어 1에서 10으로 놓고 말을 해보자면 소득 기준 1에서 3 구간은 중고차, 경차나 소형차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. 뭐 4에서 6은 중형차, 7과 8의 소득의 사람들은 그랜저나 제네시스 같은 대형차를 선택하겠죠. 뭐 나머지 1000상계에 계신 9에서 10레벨은 수입차, 외제차를 고를 수 있겠죠. 자, 다시 이번엔 부동산을 기준으로 말해볼까요? 이번엔 소득 기준을 좀 더 촘촘히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. 소득 기준 1과 2 구간은 어떤 부동산을 선택할까요? 우리 보통의 사람들 통념상 뭐 월세 단칸방이나 원룸부터 시작해야겠죠? 그럼 3과 4는 어디로 갈까요? 빌라 월세나 전세를 힘들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. 그럼 5, 6은 어디로 가죠? 이때는 좀 괜찮은 빌라를 구입하냐, 아님 옛날 구옥 작은 아파트를 사냐, 뭐 또는 전세로 들어가냐, 뭐 여러 고민을 좀 하겠네요. 그럼 7과 8은 어디 뭐 할까요? 이때는 빌라보단 아파트를 큰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겠군요.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의 뭐 럭셔리 아파트 전세 또는 뭐 위치 조금 빠지고 신축급은 아닌 그냥 괜찮은 좋은 아파트 매매를 생각하겠네요. 그럼 또다시 천상계 9에서 10 만렙들은 어디 갈까요? 서울 중심이 됐건 뭐가 됐건 그냥 땅 사서 건물을 짓던가 그냥 살고 싶은데 아무 데나 가서 살겠죠? 그런데 내 형편이 이제야 겨우 3에서 4에서 벗어나서 5로 진입해서 겨우 빌라를 살까 말까 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변에서 빌라를 왜 사? 빌라보다 아파트가 좋으니까 아파트를 사. 이런 소리들을 쉽게 쉽게 하죠.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. 그걸 지금 조언이라고 말해준답니까? 그 사람들은요? 이런 명언들이 있죠. 너 자신을 알라. 그리고 또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진다. 정말 제대로 된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요, 저 자신을 너무 잘 알았기에 한마디로 분수 파악을 했었기에 별로 되지도 않은 돈을 어렵게 모아서 빌라를 구입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. 저 역시 빌라보단 아파트가 좋아 보였지만 초반부터 어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갈 엄두를 내겠습니까? 차곡차곡 장기간 준비해가면서 실력을 갈고 닦다 보니 어느 순간 비로소 아파트에 투자도 할 수 있는 레벨에 도달하게 됐던 거죠. 여러분, 여러분의 현재 소득 기준 점수는 1에서 10까지 중에 몇 점에 해당하시나요? 정말 냉정하게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 보세요. 그리고 남의 시선, 남들의 말에 신경 끄고 본인의 현재 위치에서 시작을 해보세요. 제가 해온 것이 답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.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점수, 그 위치가 저처럼 빌라 매매의 위치라고 판단된다면 저처럼 가치 있는 좋은 빌라를 잘 골라서 빌라부터 시작을 해보세요. 빌라 하나 꼼꼼히 따져보고 잘만 사도 애매한 아파트보다 큰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. 빌라 하나 꼼꼼히 따져보고 잘만 사도 애매한 아파트보다 큰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. 결국 이 얘기는 나의 보유 자산, 우리 가족이 융통할 수 있는 보유 현금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투자처, 미래가 밝고 집값 상승이 덤터져 있는 곳의 물건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, 앞에서도 몇 번 얘기를 계속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현명한 투자자는 빌라냐 아파트냐 물건의 종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. 물론 자금력이 여유롭다면 둘을 놓고 선택한다면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투자에 더 유리하긴 합니다.
근데 이건 정말이지 자금력이 받쳐졌을 때 말입니다. 세상엔 빌라 한 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분들도 많고요. 집을 사더라도 빌라밖에 살 수 없는 돈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. 그보다 더 여유 있는 분들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들도 많겠죠. 이게 중요합니다. 투자 물건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하려는 시장에 수요가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. 그리고 그 수요층이 계속 끊김없이 꾸준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. 자본주의 사회에선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항상 존재합니다. 자본주의 국가가 돌아가는 한 영원히 말이죠. 이 말은 즉 저렴한 빌라와 비싼 아파트는 자본주의 국가에선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주거 형태이자 개개인의 소득별로 나뉘는 다양한 선택의 폭 중의 일부분인 겁니다.